네, YTN 뉴스큐 이제부터는 이 문제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자금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는 태형건설, 기업 구조 개선, 워크아웃을 위한 자구책을 내놨지만 채권단으로부터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번 주말까지 실질적인 추가 자구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하자 태형건설도 조치를 취했는데요. 태형건설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또 채권단의 입장은 무엇인지 경제부 윤혜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구책이 어땠길래 진정성 없다 이런 문매를 맞은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업주인 윤세영 회장까지 채권단 설득에 나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태형건설은 어제 이 산업은행에서 채권단 400여 곳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자구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태형건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이 구순의 나이로 경영 일선에 복귀한 태형그룹 창업주 윤세영 회장이 직접 나섰는데요. 윤 회장은 워크아웃 승인 없이는 태형을 되살리기 어렵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 부동산 PF 규모가 9조 원이라고 보도했지만 실제 우발 채무는 2조 5천억 원 정도라며 태형건설은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는 자신을 비롯해서 경영진들이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며 실책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윤 회장의 이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 태형 측이 내놓은 자구책은 채권단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채권단이 만족하지 못한 자구책, 어떤 내용이 좀 담겼습니까? 네, 우선 태형건설이 내놓은 자구책 크게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주사인 TY홀딩스가 태형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49억 원을 태형건설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코비트와 블루원 매각을 추진하고 블루원과 평택 사이로 지분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형 측은 계열사 매각 대금을 포함해서 약 1조 5천억 원 상당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이 태형이 자체 발표한 우발 채무 2조 5천억 원에도 못 미치는 규모입니다. 이 채권단이 총수 일가의 사재 출연이나 이 지주사가 보유한 SBS 지분 매각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TY홀딩스는 이 총수 일가의 사재 출연 여부에 대해서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지만 이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를 하지 않았고요. SBS 매각에 대해서는 이 현실적으로 법적 제약이 많다 이러면서 에둘러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종의 방송법상의 제약도 많고 또 저희가 부과받은 조건도 많고 해서 남은 기간 채권단이 이제 어떤 말씀들을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런 취지 정도로 말씀드렸고요. 네, 그러니까 사재 출연 규모도 없고 또 SBS 매각 방안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자구책을 들은 채권단 반응이 차가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제가 어제 설명회 자리에 있었는데요. 네. 이 설명회가 끝나기도 전에 속속 자리를 뜨는 채권단들이 목격됐습니다. 이들은 기존에 언론에 보도된 것 외에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있지 않았고 진정성도 부족했다면서 이 불만을 제기했는데요. 채권단은 총수 일가가 한 3천억 원 정도 이상의 사재를 내놓는 등 실질적인 자구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역시 이 현 상황에서 채권단의 동의를 이끌어내긴 어렵다며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구안을 제출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만 한 이걸로는 상식적으로 채권단에서 이 모습으로 이 제안으로 75%가 동의한다고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은행 회장의 브리핑을 좀 들었는데 산업은행이 얘기한 건 태형 측이 애초 약속했던 자구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었죠. 네, 맞습니다. 태형 측은 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당초 태형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49억 원을 태형건설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실제로 태형건설에 건너간 돈은 4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매각 대금은 지주사인 TY홀딩스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겁니다. 이 산업은행은 어제 정오까지 나머지 한 1,100억 원 정도를 지급하라고 촉구를 했지만 태형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요. 산업은행은 이를 두고 채권단과 태형 측이 신뢰를 상실하게 된 첫 번째 사례였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태양건설이 지난달 말에 만기가 도래한 상거래 채권 1,485억 원 가운데 이 외상 매출 채권을 담보로 협력업체가 은행에 빌린 대출 451억 원 정도를 갚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 태영 측은 워크아웃을 신청한 이후부터는 모든 금융 채권 지급이 유예됐기 때문에 상환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태영건설의 자구책 내용 그리고 채권단의 반응까지 이제 윤 기자가 짚어줬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정부 당국자들의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이복현 금감원장이 강한 어조로 태영 측을 비판했죠. 네, 맞습니다. 이복현 금융담당 원장이 오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당국도 워크아웃 신청 시 약속한 최소한의 자구책이 시작 직후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려와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정부 당국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시장 안정을 위해 최우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들었다시피 이제 강하게 좀 비판을 했는데요. 이복현 원장은 특히 이 태영 측의 자구책이 아니라 이 오너 일가의 자구책이다. 또 자신의 뼈가 아닌 남의 뼈를 깎는 방안이다. 이렇게 또 질타를 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채권단을 설득할 만한 이 자구안을 내놓으라고 압박을 했는데요. 산업은행도 주요 채권단 한 60여 곳을 소집해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결국 금융당국이 압박을 한 건데 태영 측이 오늘 추가 자구책을 또 내놨더라고요. 네, 추가 자구책을 내놓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우선 사재 출연 액수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우선 484억 원 규모인데요. TY홀딩스는 윤성민 태영그룹 회장이 보유한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대금 416억 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고 자회사 채권 매입에도 30억 원을 출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창업주인 윤세영 회장도 태영건설 지원과 자회사 채권 매입에 3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이 총수 일가의 사재 출연 계획이 포함됐지만 이 채권단이 요구한 3천억 원에게는 크게 못 미치는 규모인데요. 또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49억 원 가운데 기존에 지원했던 이 400억 원에 더해 259억 원을 태영건설 유동성 지원에 투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나머지 890억 원은 결국 지주사인 TY홀딩스의 채권 상환에 쓰인 것이라 이 채권단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TY홀딩스는 이 태영건설을 대신해서 개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직접 상환한 것이라며 이 자구안대로 매각대금 전액은 태영건설을 위해 쓰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하나 서로의 계산이 다른 대목, 바로 부채 대목인데 태영건설이 언급한 부채 규모, 채권단에서 바라보는 부채 규모, 이것도 좀 다르던데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태영 측이 채권단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태영건설의 보증 채무는 총 9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게 채권단이 바라보는 전체 우발 채무 규모인데요. 태영 측은 이 중에서 이 분양률이 75% 이상인 본 PF 보증은 자금 회수 가능성이 커서 우발 채무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설명했고 또 SOC 보증과 중도금 보증, 책임 준공 확약도 우발 채무 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태영이 보는 실질 우발 채무는 2조 5천억 원 규모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영 측 주장이 이렇다 하더라도 이 태영건설의 부채 비율은 478%에 달하고요. 이 자기 자본 대비 보증 비중도 374%로 다른 건설사들과 비교해서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후에는 앞으로 좀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오는 11일 이 채권단 회의가 분수령이 될 예정인데요. 네. 태영건설의 자구 노력이 충분하다는 전제 하에 이 채권단 75%가 워크아웃에 동의하면 곧바로 절차가 개시됩니다. 태영건설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실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개선 계획이 작성되는데요. 이 기간이 최장 4개월가량 소요가 됩니다. 또 이 계획을 토대로 2차 채권자 회의에서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되면 공동 관리 절차가 시작됩니다. 만약 워크아웃이 무산될 위기이라서 지금 무산될 위기
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 경우 태형건설은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태형건설이 참여한 사업장 부실을 채권단이 모두 떠안게 된다 이런 의미인데요.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태형건설이 참여한 PF 사업장이 모두 60여 곳쯤 됩니다. 또 협력업체가 580곳, 또 이들과 맺은 하도급 계약만 1000건이 넘는데요. 이 당장 협력업체와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보는 건 물론 건설업계 전반과 우리 경제 내관으로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일단은 자구책은 문매를 맞았고 아까 11일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채권단 회의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경제부 윤혜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